시작하겠습니다. 32번 문제가 이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무려 75.9%,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등극을 했고요. 놀라운 사실은 정답이 5번이었는데 선택지 1번과 심지어 3번은 더 많은 학생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추론이 어려워질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질 추론이나 혹은 대우 추론을 활용해서 패러프레이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 이 글의 주제는 평범한 삶 속에 미학이 있다, 즉 예술,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빈칸에는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내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술과 삶의 분리에 반대했다. 이 말은 예술과 삶이, 삶 속에 예술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환질 추론 혹은 대우 추론을 활용했을 때 오답률이 많이 올라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글이 앞에 서두가 좀 긴데요. 우리가 철학자 플라톤도 미학에 대해 정의하고 칸트, 헤겔, 그리고 실용주의 이 학자 듀이도 이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듀이가 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흔한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신 대비에 맞게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고 한번 분석해 볼까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찾으면 분석이 90% 끝납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입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development 수식하는 구조니까 양쪽에 가로를 칩시다. 우리 emerge from 그러면 뭐뭐로부터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iberation은 해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emancip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해방, 자유로워지는 거죠. 해방되고 확장된다. aesthetic experience였습니다. 요거 미적 경험이라고 적을까요? 형용사입니다. 미적 경험의 해방, 미적 경험의 확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이 aesthetics, 바로 미학인데요. 일상생활의 미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이런 어떤 일반적 진술이 이 글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앞에 그림에서 제가 너무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미라는 것이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으로 확장된 건 해방된 거고 확장된 거죠. 네. 학교 내신을 대비해서 emerge가 나타나다인데요. 여기 보시면 emerge 나타나다, submerge는 뭐예요? 이건 가라앉다죠. 가라앉다. merge는 합병하다입니다. 합병하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시험 나올 수 있고요. arise from으로 바꿔 적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꼼꼼하게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비록 there is presently, 현재, presently 현재입니다. 그리고 a flowering of는 꽃이 아니고 활발한입니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 전치사어는 뭐뭐에 관한 일상미학에 대해서,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일상미학이죠. 이 일상미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미적 만족감, 우리 gratification이, 우리 gratify가 만족시키다기 때문에 satisfaction처럼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적 만족감의 가능성이요. 자, 어디에서 가로 열어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평범한 사물과 사건에서, 즉 일상생활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의 주어, 가능성, 이런 미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요. 알고 보면 long은 부사입니다.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어요. even if, 비록 뭐랄지라도, 비록 그것이 degrade는 이제 격화시키다, 급을 떨어뜨리다, 그리고 dismissed, 무시되었을지라도, 지배적인 prevalent, 철학적 이론, philosophical theory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 정의하는 그 미학에 의해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 느끼는 미학들이 좀 무시를 당해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말 한 번만 읽어볼까요? 현재 일상 미학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있지만
평범한 사물과 사건 속의 미적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는데 비록 지배적인 철학 이론에 의해 격화되고 무시받아 왔음에도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문 보시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주어 possibility, 동사 has long been recognized, 현재 완료 수동태,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서 even if와 degraded dismissal, it has been 생략되었다라는 거 구조 봐두시고요. gratification, satisfaction 바꿔 적을 수 있고요. even if, even though 가능하고요. devalued and ignored, degrade 대신에 가치를 떨어뜨리다, ignored, prevalent 대신에 dominant까지 동의어를 챙기면서 구조 챙기고 내용 파악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시겠습니다. widely valued by poets. 자, 이 문장 보시면 widely valued by po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이니까 과거분사로 시작이 되었고요. 해석을 해보면 널리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들에 의해서. 특히 로맨틱 포이트 그러면 낭만주의 시인들이고요. 그리고요. 아시아 전통에 속한 시인들. 아시아 전통에 속한 시인들.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두보나 이런 시인을 말하는가요? 자, 중국의 아시아 전통에 관한 이 시인들에 의해서 널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aesthetic입니다. the aesthetic. 그 미적인 것. 그리고 가로 쳐버립니다. 여기서. 자, 또 나와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들에서 이 미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인식되어져 왔다. 바로 앞문장에도 우리가 인식되어져 왔다 그랬고, 이번에는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접속사를 지우고 it을 지우고 has been이 being 되면서 widely valued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도 잘 봐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요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복수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as가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복수라면 have를 적어야 되죠. 그럼 원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해석에 미적인 것들이라고 교육청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걸 미적인 것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동사 has라는 거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일상적 상황 속의 미적인 것은 시인들, 특히 낭만주의 시인이나 아시아 전통에 속한 시인들에 의해 널리 가치 있게 여겨졌고, 또한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져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소설가들은 좀 문학가잖아요. 그럼 이것과 응집되는 게 바로 존 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문장이 뭔가 응집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금방 한 말은 조금 취소할게요. 제가 소설가에 의해서 인식되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설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존 듀이가 나왔어요. 이 존 듀이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고요. 이 존 듀이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 우리 독해 지문에 나오는 1934년에 이 책 자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네요. 그죠? 생활 속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런 거 아닐까요? 한번 추론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여기 it은 가주어고요. 여기 to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o를 형광펜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일상 상황 속에서 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convenient, 이 convenient를 적절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가장 적절할 거다. 가주어, 진주어고요. locate를 찾다죠. find죠. 자, 그래서 is. 여기서 is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뭐죠? 그렇죠. everyday, 여기 the aesthetic in every situation. 이게 단수니까 또 is로 썼겠죠? 그래서 그것의 현대적
지적 기원을 찾는다. 일상에서의 이 미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가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라는 저서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번 문장도 우리가 문장 삽입으로 내기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In that book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저서에서 이랬습니다. 그 저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요렇게 바로 존 듀이's Art as Experience니까 이렇게 또 응집 장치가 되니까 우리가 글의 순서도 무난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듀이는요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듀이는 주장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argued against라는 말이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이 말이야. 뭐를? 예술을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걸 찬성한다 그러면 삶과 예술을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찬성해버리면 예술은 되게 고상한 거고 삶은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예술을 삶으로부터 separation 분리하는 거 반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y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오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오는 구조고요. 베이싱이 동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base A on B, A를 B에 기반하다 이 말이야. 존 듀이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aesthetic experience, 미적 경험을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무슨 예술 작품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자,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들 있지, 인간 생활에. 생물학적 조건이라는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거 다 생물학적, 신진대사 관련된 거잖아. 그럼 뭐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미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미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적 경험을 생물학적, 문화적, 인간 생활의 조건들에 기반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Oppose the division between art and life. 그죠? art와 life의 이 분리를 반대했다. 오히려 이건 하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He located the aesthetic.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locate는 찾았다. 그는 이 미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랬고요. 자, 어디서 찾았느냐? Not in, but in. 요거 병렬 구조니까 형광펜 해볼까요? 우리 6번 문장은 우리 해석하는 학생이나 설명하는 선생님이나 좀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존 듀이, 그는 일단은 존 듀이입니다. 미적인 것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가 아니라 내면화된 인식, 감각과 감정의 어떤 내면화된 인식, 즉 내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뭐냐면 완전한 요 단어 가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penetration이 침투되는 거야. 침투.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인데 상호 침투. 자, 누구와 누구의 상호 침투냐? 자신과 이 미를 느끼는 나 자신과 자, 그 다음에 세상이죠.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요거 이렇게 수식해 볼게요. 사물과 사건의 세상. 요거는 생활에 대해 우리가 자꾸 답을 이 밖에서 찾지 말고 이 지문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everyday lif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everyday life의 세상과 나 자신이 서로 침투된다라는 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세상이 예술이고 내가 예술을 느끼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예술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예술과 삶을 분리하는 걸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긴밀한 상호작용이다. 나와 외부 현실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미적인 것을 감각과 감정의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자아와 사물 및 사건의 세계에 완전한 상호 침투에서 찾았다라고 이 정도만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not, but 병렬 구조 잘 봐두면 되고요. 단어 암기하시면 됩니다.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가 do는 maintain,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유지했느냐? 여기서 The aesthetic is the clarified and intensified development of trait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도 어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maintained라는 단어를 유지했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유지하다도 되고요, 주장하다도 됩니다. 주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 미라는 것은 이게 미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듀이가 명확해지고 clarified, 강화된 발전인데, 어떤 특징들이 발전하면 미가 되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belong to가 뭐뭐에 속하다죠. 자, 여러분들, 요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요거는 뭐 생각난 김에 is belonged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실 이런 문제를 문법으로 내는 건 조금 아깝죠. 이렇게 좋은 지문을 문법으로 낸다. 예, 요거 이제 안 됩니다. 이거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되는 거 그래도 나름 좀 살펴두시고요.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샤워하고 밥 먹고 학교하고 이 모든 경험에 속하는 이 특징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강화된 발달이 바로 미다. 더 나아가 듀이는 미적인 것이란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하는 특성들이 명확해지고 강화되어 발전된 형태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 독해 지문을 보면 우리가 빈칸 넣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빈칸 넣기는 동어 반복이죠. 같은 말의 반복일 뿐입니다. 1번 문장에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미학이 나오죠. 두 번째 문장에도 보시면 everyday, 일상적인 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문장에도 보시면 평범한 물건과 사건에서 미적 만족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똑같이 여기 일상생활에서의 미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보면. 모든 상황에서, 일상 상황에서의 미. 이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5번 문장에도. 그죠? 이것도 봐요. 나 자신과 사물과 사건의 세계에 상호 침투.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예, 하나다. 생활과 예술은 하나다. 미는 하나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해 있는 특성들의 강화된 발달이 바로 미적인 것이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주구장창 반복하는데 이 문제의 정답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칸에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왜 정답을 우리가 지금 몇 번을 많이 했냐면 3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3번은 뭐냐면 미적 경험을 감각적 쾌락에 한정했다. 감각적 쾌락만이 미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죠? 나머지도 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 한번 가볼까요? 이 글의 주제와 우리 리딩 플로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미를 발견하기. 너무 쉽게 만들었나요? 여기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미, 이렇게 봐도 미학,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느라 감사합니다.